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갈 듯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선 이 주제는 영상으로, 목소리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I'll be putting the tariff of 25% on Canada and separately 25% on Mexico. I am announcing Canada will be responding to the U.S. trade action with 25% tariffs against $155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Mañanera del día de mañana, en la mañanera del pueblo, les estaré informando las primeras medidas de lo que llamamos el Plan B. I don't expect anything very dramatic. We put tariffs on. They owe us a lot of money, and I'm sure they're going to pay. With the European Union, it's $350 billion deficit. So obviously something's going to take place there. 관세 전쟁입니다. 화면을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죠.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캐나다, 멕시코에게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4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합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우방 아니었어요? 여기 25%라고 관세를 부린대요. 그러자 이들 나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죠. 캐나다는요. 25% 똑같이 보복 관세 붙입니다. 멕시코 관세 비관세 조치 포함한 플랜 B 가만 안 있어요. 플랜 B입니다. 이렇게 가고요. 중국은 이거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 제소합니다. 가만히 안 있겠다. 관세 전쟁이 붙은 겁니다. 자, 이 얘기 전문가 지금부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김대종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입니다.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 예고는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왜 우방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까지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부터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미국 국민들의 은행 대출 금리가 8.5% 정도 되고요. 본인의 급여의 한 절반 정도가 지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바이든에서 공화당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잘 살고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고관세 25%를 캐나다, 멕시코에도 예외 없이 부과하고 중국에도 10%, 원래 당초에는 60%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예. 일단은 한 10%만 먼저 부여하겠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 10% 정도를 부여할 예정인데 예. 이와 같이 관세를 부과해서 무조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라. 우리 대한민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굉장히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이 많이 있는데 원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나프타라고 해서 하나의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관세가 없는 지역인데 예. 미국에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뭐 펜탄이라든지 또 불법 이민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25% 고관세를 부여하고 이런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미국에서 관세를 물리면 지금 다른 나라도 관세, 보복 관세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서로 관세를 물리게 되면 서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서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의 전체 공약의 한 30%만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고관세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학자들은 한 30% 정도는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고관세 정책을 과연 얼마나 시행할 것이냐. 본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취임을 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했지만 우리 학자들은 한 6월경 정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이와 같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과연 한 얼마 정도 시행될 것이냐. 저희들은 30% 정도는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미국이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미국의 현재 평균 관세는 2.5%인데요. 그것을 10배 올려서 25% 부과하게 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제품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가네요. 예,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확정된 이후에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고 한국은 3.0%입니다. 예.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황인데 예. 당초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3.5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연방준비은행도 기준금리를 못 내리고 4.5%를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은 미국의 물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김재민 교수님, 뭐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와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바로 드려야겠네요. 예. 지금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18일부터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반도체는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피해, 이거 불가피해진 겁니까? 저는 아마 삼성전자가 2026년도에 텍사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제 1년 뒤가 되면 공장이 완공됩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피할 수가 있다. 어.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수출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 반도체 수출을 통해서 50조 원 흑자입니다. 예.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수입 품목 1위인데요. 우리가 더 많은 석유와 가스 미국산을 사줘서 흑자폭을 50조에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예. 정부도 지금 현재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수입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또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예. 트럼프는 일단 뭐 10%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더 많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을 통해서 교수님. 이렇게 예. 상승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알겠습니다.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MBN 뉴스 와이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